성공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취업 스피치로 여러분의 면접에 도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외 선생님 안정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업에 부족한 디테일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장 김정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처럼 취업이 힘든 시기를 취업 빙하기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취업 빙하기에 취업 준비생들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네, 큰일입니다. 진짜 이 채용이 좀 늘어나서 빙하기가 좀 녹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뭔가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움츠러드는 건 아닌가. 빨리 좀 채용 시장이 좀 많이 잘 녹아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빨리 녹았으면 좋겠네요. 네, 네. 네. 채용이 많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요. 우리 취준생들이 취업이 어려운 이유를 네.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취준생 83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네. 했거든요. 네. 취업이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첫 번째가 43.9%를 차지했는데요. 학벌 또는 학력이라고 합니다. 네. 여전히 좀 탈스펙이나 이게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은 좀 가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학생회장님 말씀처럼 블라인드 채용이 계속 확산되고는 있지만 네. 여전히 그 장벽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이 이후에 다른 이유들로는 뭐 나이라든지 뭐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대외 활동이라든지 성별 이런 것들로 이유를 꼽았습니다. 사실 블라인드 채용이 공기업에서만 좀 주로 진행하고 있어서 사기업은 아직도 대학교 명도 적게 돼 있고 학점도 적게 돼 있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학벌이라든지 학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 보면은 나이가 뭐 우리가 취업 컨설팅을 할 땐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고려되는 요소이긴 해서 또 나이가 많은 그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쓰이는 것 또한 또 사실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취업 빙하기에 힘 빠진 취준생들을 위해서 네. 우리 응원 한마디씩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힘내십시오. 네. 저는 뭐 지금 제가 늘 이제 취업 강의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취업이 요즘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힘들진 않고요.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과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꼭 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들의 이런 따뜻한 조언이 힘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지원자 만나볼게요. 네. 오늘 지원자는 삼익 THK 기술 영업 직무로 입사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네. 삼익 THK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다소 좀 낯선 네. 회사인데요. 1965년도에 좀 설립이 되었고요. 네. 삼익 THK는 각종 산업용 줄, 그러니까 삼익 쌀통이라는 곳으로 또 굉장히 네, 명성을 쌓아왔던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네, 쌀통 세대잖아요. 그렇죠. 기억이 나요. 저도 이거 삼익 기억나요. 쌀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누르는 거 있어요. 그렇군요. 혁신제품이죠. 그래서 그런 기업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좀 이제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요. 직선 운동 베어링 분야에 세계적인 어떤 메이커인 일본의 THK사와 이제 손을 잡고 합작된 회사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망한 분야더라고요. 네. 국내 산업 설비의 자동화 촉진에 기여한다는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제일의 LM 시스템 회사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약간 산업 설비의 어떤 자동화, 네. 굉장히 좀 미래 전망이 좋은 회사라고 네.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이쪽 관련된 좀 회사들은 대부분 다 요즘에 수요가 너무 많아서 기업들이 다 자동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일자리가 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또 회사 그 자체로는 굉장히 전망이 좋은 어떤 회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국내 산업 설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제 홈페이지나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글로벌 국내에서 이제 벗어나서 글로벌 거까지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쌀통에서 로봇까지. 참 이거 대단한 혁신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안 나요. 네, 기업의 성장이 참 흥미롭습니다. 네, 이 맞아요. 흥미로운 회사의 기술 영업직 어떤 네. 직무인지 우리 면사포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삼익 TH 기술 영업 직무 간단하게 수행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네. 크게 네 가지인데요.
고객응대, 수주, 계약, 납품 등의 거래 활동, 네. 그다음에 수급, 매출 채권 관리 등의 어떤 이익 및 대금 관리, 네, 클레임 상담 및 사후 서비스 관리, 네. 네, 그리고 신규 개청 및 판촉 활동 등이 네. 있습니다. 네. 직업 기초 능력을 기준으로 본다면 네.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일단 기술 영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업직으으로 흔히 알고 있는 네. 뭐 대인관계 능력,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사소통 능력 정도가 되겠죠. 이런 네.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에 관련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 능력, 뭐 이런 정도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좀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또 문제 네. 해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약간 상황 판단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영업 활동을 하다 보면은 경쟁사들이 있고, 그 안에서 경쟁사들이 뭔가 새로운 것들 대안하면 당신들은 뭘 갖고 있는가, 항상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그쵸. 되는데, 이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였다. 네. 네. 자, 그러면 필요 지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아무래도 일단 아까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내 기술을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네, 맞아요. 예.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컴플레인,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다양한 컴플레인들도 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또 발생했을 때 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또 설비 전반에 대한 좀 매뉴얼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네. 회사 가게 되면 이것만 제가 볼 땐 거의 한 1년 동안은 계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뭐 상황에 따라서는 어떠한 도면을 읽어야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과생을 뽑는 경우도 어떤 회사들은 있기도 예. 한데, 네. 대체로 또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미된 곳에서는 이공계열 어떤 지식을 굉장히 좀 요할 때가 있다. 어떤 도면을 읽어야 되든지 어떤 설계도를 해석해야 된다든지 그런 어떤 부분에서 자기 전공 분야의 어떤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제품뿐만 아니라 산업이라든지 자사 그리고 경쟁사와의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이해도를 좀 갖추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주문사항, 계약사항과 관련된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필요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술은 이제 팔아야 되니까요. 아무래도 협상 능력이라든지 세일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저도 이제 현업에 계신 분을 만나서 얘기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내가 어림짐작해가지고 견적을 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제공해주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요건 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인지. 근데 거기서 막혀가지고 그럼 제가 조금 이따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즉시 이게 어느 정도의 금액에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기초적인 어떤 수리 능력과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좀 시장 조사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 영업이라는 어떤 측면 자체가 네. 고객사한테 제안서를 이제 드림으로써 우리 회사의 기술이 어떤 부분이 좋은지를 우리 것만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려면 사전에 시장에서 어떠한 제품들이 있고 그 제품들의 어떤 특징보다 우리 회사의 어떤 우월함을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는 좀 시장 조사 능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그 분석 능력, 조사 능력과 같이 더불어서 분석 능력을 꼽고 싶은데 네. 고객사의 요구를 분석하고 또 기술과 제품의 어떤 그런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 능력, 네. 그 다음에 어쨌든 제안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제안서를 잘 작성하는 능력도 그렇죠. 네. 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역시 영업사원은 그 영업사원 자체가 회사의 얼굴이에요. 네. 그만큼 내가 회사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어떤 대표성, 상징성이 있으니까 네. 책임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실함, 영업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어떤 성실함, 이 두 맞아요.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끈기 맞아요. 저는 좀 뭐 이게 회사의 얼굴이기 때문에 좀 네.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술 영업은 사실은 이제 고객사하고 여기 영업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이게 업체가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어 있고 계약이 달성이 되게 되면 이제 유지 관리의 그쵸. 어떤 이슈들이 훨씬 더 많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 유지 관리 상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회사에 있는 어떤 기술 부서라든지 생산 부서라든지 뭐 구매 부서라든지 이런 사람들 조율을 잘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어떤 시기, 고객이 원하는 단가, 원하는 기술을 구현해 주려면 좀 이 기술 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부서의 어떤 사람들 좀 총괄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사내에서도 어떤 협상할 수 있고 하는 어떤 자세, 좀 약간 좀 통칭적으로 말하자면 약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 네.
네, 그리고 주문 사항이나 납품 일정이나 어떤 그런 계약상의 내용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체크하는 그런 네. 상황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신규 개척이 있잖아요. 네. 네,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규 개척을 할 때 도전 정신이나 네. 이런 적극성,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된다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것도 만능인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영업직은- 그래서 원래 영업직은 영업직이 만능이에요. 결론적으로 CEO로 가는 또 가장 빠른 길 중에 하나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맞아요. 기술도 있어야 되고 영업도 있어야 그러게요. 되고 참. 네, 아주 많은 네. 역량을 요구하는 CEO 직무네요. CEO 직무. 그렇죠. 네, 지금까지 삼익 THK의 기술 영업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기술 영업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그렇다면 기술 영업으로 갈 수 있는 길, 채용 조건 먼저 알아볼까요? 아, 예. 기술 영업 채용 조건은 일단 4년제 정규 공과대학을 나온 그 지원자만 가능하고요. 네. 과는 역시 기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선호하는 과가 기계공학, 기계설계, 메카트로닉스 등 자동화 관련 학과, 자동차가 아닌 자동화 관련 학과, 기계 관련된 학과면 네. 예, 가능합니다. 매년 10월경에 공개 채용, 수시 추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사업이 되게 확장세에 있어가지고 예, 상반기 채용도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좀 한마디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네. 뭐 이 회사와는 이제 상관없이 또 제조 기반의 어떤 회사들을 보게 되면 요즘 신문에 그런 기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이번에 올 10월 달에 뭐 자동화 설비를 이제 완공이 됨으로써 네. 굉장히 뭔가 이 회사 어떤 수익성이 좋아질 거다. 음. 아무래도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는 걸로 봐서는 그런 회사들과 연관된 어떤 사업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네. 채용 수요가 많아지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삼익 THK 기업에 입사를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필요한 조건? 네, 일단 실제 삼익 THK에서 재직 중인 분의 어떤 좀 기사를 좀 한번 저희가 참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채용할 때 가장 최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봤었을 때 자기소개서라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지원자의 어떤 자기소개서가 기술 영업에 좀 잘 맞춰 썼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대신 우리가 스펙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자기소개를 통해서 이 해당 분야에 맞는 사람인가를 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면접을 볼 때 굉장히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들의 어떤 검증,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진실인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의 어떤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네. 스펙이나 자격증은 뭐 여기서 좀 심플하게 지원한 직군에 맞는 자격증이 있으면 된다. 네. 근데 사실은 모든 회사들이 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취준생들이 잘 믿지 않는 부분도 없잖아. 있죠. 어쨌든 네. 뭐 그런 것들이 많으면 뭐 다다익선이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보자라면 필요 자격증을 좀 취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익 THK 그리고 기술 영업 직무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네. 오늘 지원자가 준비한 입사 서류 보면서 입사 서류 컨설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치명적인 게 하나 있네요. 음. 학점이 2.8입니다. 네. 이공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 학점이 직무 역량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또 성실도로 판단되기 때문에 네. 2.8이란 학점이 그렇게 경쟁력 있는 학점은 아니라 저 네. 부분이 왜 저렇게 학점이 낮게 나왔는지에 대한 논리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전공 이해도는 있는데 구현 능력이 없다. 그래서 실기에서 좀 많이 안 좋거나 네. 그럴 수도 있어서 네. 이유를 꼭 물어보고 싶네요. 네. 경력 사항도 지금 비어 있는 상태라서 네. 좀 뭐 한번 취업 기간을 좀 더 생각한다라면은 이런 것도 좀 한번 네. 인턴십이라도 간단하게 좀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것도 이렇게 없이 비워두는 것보다는 네. 보수를 받고 경험한 일 경험은 여기 쓰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라도 여기에 쓰셔도 괜찮다는 거죠. 네. 너무 많이 비어 있어서 해외 경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가족 여행이라고 적어 주셨는데 네. 사실 가족 여행을 뭐 적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런데 이게 좀 이 이력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알고 싶어하는 경험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예, 뭐 연수가 됐건 아니면 공부가 됐건 그러한 사항으로 좀 바꿔서 작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지원자들이 지금 꼭 입사하고 싶은 기업이다 하면 이 회사의 양식을 미리 네. 1년 전에 다운받아서 그렇죠.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네. 1년 동안 채울 수 있다면 그동안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항목 성장 배경입니다. 네. 꾸준함, 책임감 이걸로 지금 테마를 잡았거든요. 네.
네, 성장 배경에서는 좀 꾸준함으로 승부하는 사람 해가지고 그 꾸준함에 대해서는 비교적 굉장히 좀 하드워킹 할 수 있는 어떤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네, 잘 좀 이해가 갔던 부분이고 네. 네. 자꾸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학점과 자꾸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본인은 나는 꾸준함이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이제 이해 갔고 좀 학점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해서 꾸준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쵸. 어떤 생각이 좀 들어서 꾸준함이라는 키워드나 성실함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이게 좀 때에 따라 굉장히 공격당할 수도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물류 그 회사의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힘들게 굉장히 소문이 힘들죠. 났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집에서 한두 시간 자면서 다시 와서 일을 하고 그쵸. 동료의 일을 백업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진짜 성실하다라는 거를 저도 이제 느낄 수 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동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네. 처음에는 뭐 며칠 가겠거니 했지만 마칠 네. 때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만큼 입퇴출이 너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견뎠다는 이런 근성이 어느 정도는 저도 좀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격의 장단점 및 생활 신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잘 설명하고 있지 않나. 뭐 네. 완벽하고 정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스토리 방식으로 잘 작성되고 있는데 계속 그게 걸려요, 저는. 되게 좋은 사람인데 자꾸 학점을 왜 일하는 현장에서는 괜찮은 사람인데 왜 학업에서는 이랬을까라는 계속 의구심.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진 않았을까. 네, 학업 공부 맞습니다. 대신에 네. 그런 상황이 좀 얘기를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좀 아쉬웠던 부분은 1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장점이. 그래서 분명히 이 기술 영업직을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부분도 중요한데 나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나 다른 필요 역량들을 다시 제시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로 적어 주시는 게 조금 더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용 자체는 괜찮은데 네. 좀 소재 선택에 있어서 키워드 선택에서 좀 약간 아쉽다는 그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이 이제 단점에서 나오는데요.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이거는 함께하는 동료나 어떤 의미로 쓴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걸 불편하게 한다는 거는 이제 도움 부분은 네네, 아니기 이 부분은 때문에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네. 표현을.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생활 및 사회 경험인데요. 네. 저는 그 학교 생활에서 보면 대학교의 생활이라면 참 좋겠는데 네. 이게 대학 시절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 게 네. 사실 이 자기소개에서 평가하고 싶은 학교 생활은 어떠한 교육을 받았고 어떠한 지식을 그냥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가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 물론 잘못 썼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어떠한 내용들을 좀 오픈은 가급적이면 좀 지양해라. 면접관이나 평가자가 객관적인 당신의 능력을 보고 역량을 보고 평가할 수 있게 해야 되지 네. 어떤 감정을 좀 갖게 해서 정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지양을 해라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저는 네. 만약에 이걸 제가 쓰게 한다면은 학창 시절에 학교 과목에서 뭐 배웠고 뭐 했냐 그런 걸 통해서 나는 기계공학적으로 어떤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다는 그런 쪽으로 좀 약간 어필을 하라라고 바꿔주고 싶습니다. 네. 사회 경험으로 보면 지금 네.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했던 네. 3가지 아르바이트 내용을 네.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분명 캐셔 아르바이트, 서빙 아르바이트, 물류센터 아르바이트 있는데 경력사항이 없잖아요. 네. 네, 이 부분도 넣어주시면 훨씬 더 탄탄한 입사 지원서도 될 것 같네요. 네. 인센티브를 계속 많이 받잖아요. 네. 궁금하네요.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 받는지 다른 동료들에 비해서 이건 잘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저는 꼭 물어보고 싶어요. 네. 인센티브. 4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점 및 보완점인데요. 이거는 직무에 대한 강점과 보완점이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저도요. 예, 나는 지식 있다, 대화 능력 있다, 끈기 성실함 있다라고 해서 간략하게 뒷부분에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내용들을 적은 걸 봐서 네. 4번을 잘 쓴 것 같아요. 저는. 4번은 강점에서 원하는 네. 직무 역량을 네. 잘 꼽았고요. 보완점으로 넘어가면 네. 지금 결정하는 능력이 네. 부족하다.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도 보면 너무 고민한다. 정도를 조금 다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다른 부분들을 얘기하기보다는요. 어찌됐건 지금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관련된 공장에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무 경험 쪽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것 같다라고 조금 더 그런 쪽에 포커싱을 맞춰 써주는 게 제어도 나을 것 약간 같아요. 업무상에 약간 필요한 것들을 좀 네. 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이게 지금 단점과 또 보완점이 약간 두 개가 좀 비슷한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저는 어떤 느낌을 좀 받았었냐면 이 사람은 좀 일 처리 속도가 좀 늦지 않을까. 아까 제가 고객 대응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네. 고객이 뭔가 제각 이걸 빨리 하든 어느 정도의 빠른 판단 능력을 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계속 고민하다가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뭔가 문서를 전달하지 못했다거나 메일을 보내지 못했다거나 전화를 해주지 못했다거나 결정을 잘 못 내렸다거나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리더십에 대한 얘기도 좀 했었고 빠른 어떤 일 처리 능력, 대응 능력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 이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자꾸 눈에 보여요. 자꾸 두 번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는 뭔가 나의 학점과 이런 거 다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뭔가 일할 때 어떤 성과가 잘 안 난다거나 좀 느리다거나 이렇게 좀 결부지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너무 고민하다가 중요한 때를 놓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쓰지 말아야 할 말을 다 썼습니다.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 네. 기업에서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 우유부단인데 지금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고 오래 걸린다는 보통 게 좀 그런 느낌이 오죠. 이 보완점이라는 어떤 항목도 장점화 시키려면 장점화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 있던 이미 이력상에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해당 분야의 어떤 필드 경험이 없는 것이 저의 단점입니다라고 쓰고 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보통 학생들은 그래서 교수님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를 하면서 내가 사업체에서는 일을 해보지 못했지만 학교에서 관련된 분야 연구를 했다든지 그래서 뭔가 은근히 좀 자기 자랑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뭔가 계속 단점을 이렇게 검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어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인데요.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입니다. 지원 동기도 우리 과외 선생님이 좋아하는 형식으로 좋아해서 첫째 전공 지시, 둘째 꼼꼼함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일단 제가 3XTHK에 근무하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우리 회사 어떻게 알고 왔어? 그렇다면 우리 회사는 어떤 정보를 갖고 있을까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3XTHK에 입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떤 정보가 구체적으로 좀 있는지에 대한 기업 분석한 내용이 좀 들어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조금 보완한다면 좀 괜찮은 지원 동기가 되지 않을까. 여기 지금 부산국제기계대전에 이 친구가 갔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히 거기에 직원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짧은 인터뷰 기회가 있었을 텐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만약에 없다면 어떤 누가 이 내용에 대해서 강조하더라, 난 그게 기억에 남더라, 이런 부분을 한다면 조금 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겠죠. 포부를 볼까요? 기술 영업부의 차장이 되겠습니다. 너무 순진하신 분 같아요. 귀엽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포부가 차장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현실적이신 분 같고요. 근데 포부는 이렇게 쓴다라기보다는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 THK의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전을 궁극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좀 핵심 인재가 되겠다라고 약간 좀 포괄적이면서 거시적으로 좀 이렇게 쓰라고 하는 편인데 이렇게 차장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저는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차장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본인이 열심히 해서 승진의 기회를 다 누린다는 건데 영업 직군에서는 이런 포부를 드러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좀 아쉬워요. 그래도 좀 신입이라면 왜 차장까지밖에 본인을 딱 선을 그을까? 10년 뒤라고 본인이 써서. 10년 이내에. 10년 뒤에 임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10년 이내라면 차장이라면 현실적인. 아마 10년 뒤면 과장일 거예요. 특진을 노리겠죠.
실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원자가 준비한 네. 1분 자기소개 영상 보면서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익 THK 기술영업부에 지원하는 최용호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강점 3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기술영업직에 필요한 전공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학교 적혀있는 1학년 내용 때부터 같은데. 캐디스 동아리에 가입을 하여 팀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3D 전시회 활동을 해왔으며 공학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공학 설계 입문, 기계 재료학, 기구학 등의 과목을 이수하여 전공 지식을 쌓았습니다. 두 번째, 저는 영업직에 꼭 필요한 대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캐셔 아르바이트, 서빙 아르바이트 등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경험으로 인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고객의 요구 다시 조건을 전달되어지는 모습이 만족시키고 좀 상이 중요할 것 여의치 않을 같은데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설득을 아쉬움이 좀 하는 있네요. 대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셋째, 저는 끈기와 성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7년 여름 2달간 진행했던 아르바이트에서 모두가 지쳐서 쉬고 있을 때에도 빠진 것이 없나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칠 때에는 제가 빠지면 빈자리가 매우 크겠다는 말과 함께 인센티브와 성실하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에 말한 제 3개의 강점과 함께 저의 끊임없는 에너지로 삼익 THK의 큰 축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앞머리나 옷 색깔이나 표정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네. 굉장히 좀 축 처지는 느낌. 제가요. 저 친구는 지금 처지지 않았는데 제가 처지는 느낌이 들어서 고객을 상대하는데 조금 밝은 표정으로 좀 이렇게 에너지 있게 그렇죠. 좀 이렇게 보여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조금 들어요.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2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이제 뭐 하술 능력이라든지 뭐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분석적이고 아주 스마트한 어떤 능력을 갖추고 플러스 이제 약간 좀 친근함 같은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영업을 한다면 저는 약간은 그런 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약간은 잘 설명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약간 들이댄다든지 자꾸 연락하다든지 뭐 이렇게 한번 만나자 뭐 하자 이런 말 하기가 부끄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좀 그런 부분도 조금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약간 좀 딱딱한 모습이 좀 보여지네요. 네. 네. 조금 아쉬운데요. 영상에서는 그래도 면접 때는 네. 또 좋은 모습을 기대해야 되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지원자와 함께 모의 면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